목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저희 이제 바른 역사 학술원, 제가 이제 한가람 역사문화 연구소 소장이자 바른 역사 학술원 원장인데, 바른 역사 학술원에서 역사와 융합이라는 학술지를 내요. 작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등재 후보지에 이제 선정을 됐는데, 제주도에 가냐면은 제주도의 무곡대도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무곡대도 사건을 재조명하는 학술대회를 좀 하자라고 그래 갔다 왔는데, 무곡대도가 뭐냐면 우리 민족 종교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 종교의 큰 흐름이 사실 이제 두 종류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제 수훈최조 선생께서 이제 동학을 이제 창조한 것이 시초고, 그 다음에 수훈 선생보다 조금 이제 연배가 조금 이제 아래인 이제 강중산 선생이 이제 창조했다 그럴까요? 중산계열고 두 계열이 이제 우리 민족 종교의 이제 큰 흐름인데, 거기에 이제 대종교 같이 단군을 모시는 그런 데들이 있죠. 그런데 이 무곡대도는 이제 중산계열이죠. 이제 보천교 그쪽에서 이렇게 한 중산계열인데, 1937년에 제주도에 무곡대도 사건이라는 게 발생해서 수백 명이 연행돼서 이제 수사를 받고, 그 다음에 23명이 기소돼 가지고 도중에 한 번은 그냥 수사 도중에 신문 도중에 세상 떠나고, 그 다음에 20명이 재판을 받아서 징역 6년부터 이제 쭉 한 1년 정도까지, 이제 가장 많은 형 받은 사람들은 2년 6개월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보훈처에 수훈 신청을 했더니 그냥 각하된 거예요. 각하된 이유가 독립운동의 성격이 불분명하다. 딱 그렇게 한 문장을 딱 와서 다 각하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가지고 학술대회를 하면서 이분들이 20명이 무슨 죄로 감옥에 갔나 보니까 가장 많이 적용된 법률이 불경죄라는 거하고 보안법 위반이에요. 이제 불경죄는 뭐냐면 이 천황제를 부인했다는 거죠. 천황이 곧 망한다. 일왕이 곧 이제 1940년에 쫓겨난다라고 하는 게 불경죄고, 그다음에 보안법은 시국에 관한 아주 불온한 운동을 했다라고 하면 보안죄고, 그다음에 많이 적용된 것이 육군형법, 해군형법 위반인데, 육해군형법 위반은 뭐냐면 그 당시가 이제 중일전쟁 와중이니까 일본군이 패한다라고 말했다는 것하고, 이제 징병제, 징병제는 나중 조금 후에 정식으로 실시되지만 그 전부터 이제 이 징집을 독려하죠. 그래서 징병제 거부 운동을 했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다 감옥을 살았는데, 그런 건 100% 독립운동 아닙니까? 그런데 독립운동으로 평가를 못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자마자 이제 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점령하자마자 뭘 하냐면, 점령하기 전부터 한국을 지배하려면은 이 사상부터 지배해야 된다. 근데 한국인의 사상을 지배하는 쪽들이 보니까 상당히 민족 종교가 강한 거죠. 사실 그 당시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뭐 점령할 때만 해도 뭐 기독교 신자가 이제 10만도 채 안 되지 않았을까 뭐 그 정도니까 상당히 많은 수의 이제 한국인들이 보니까 대부분 이제 민족 종교를 많이 이제 신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총독부에서 종교를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그 종교, 그러니까 종교로 분류해가지고 하나는 뭐냐면 종교로 분류된 데가 힌두, 일본의 그 힌두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신사참배 거부해가지고 여러 뭐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힌두하고 기독교, 불교는 그러니까 기독교엔 천주교가 포함되죠. 힌두, 기독교, 불교는 종교로 분류해가지고 총독부 항무국에서 관련을 해요. 근데 항무국은 요즘으로 치면은 뭐 교육부나 문광부나 그런 쪽이죠. 그런데 나머지 동학이라든지 동학계열과 뭐 증상계열, 뭐 대종교계열 이런 데는 유사 종교로 분류해가지고 어디서 관리하냐면 총독부 경무국에서 관리합니다. 총독부 경무국이 어떤 데예요? 지금으로 치면 검찰, 경찰 이런 데죠.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데서 관리를 하는데 요 민족 종교들을 갖다가 유사 종교라고 이름을 붙여요. 여기서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느닷없이 그건 뭐 자칭 역사 소설가가 뭐 유사 역사 이런 말을 만드니까 언론에서 쫙 퍼뜨리죠. 그 프레임에 대일 항쟁기 때 만든 프레임이 그대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용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란 용어와 일제시대란 용어가 다릅니까? 다를 거 하나도 없죠. 주인이 누구예요? 일본 제국주의잖아요. 근데 마치 다른 것처럼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그런 사고가 지금까지 오는 건데 그럼 뭐라고 불려야 되느냐? 뭐 누구는 대일 항쟁기라고 하는데 저는 대일 항전기 이렇게 불러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일 항쟁은 우리가 항쟁 싸웠다는 거고 항전은 국가와 국가끼리 민족과 민족끼리 전쟁을 했다는 거죠. 또 그 시기는 대일 항전기라고 이제 불러야 된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주도 무국대로 사건으로 그 교주 강승태란 분은 징역 6년형을 받았는데 6년형 다 받거나 해도 석방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결국은 7년 9개월 만에 일본 제국주의가 망하니까 그제서야 석방됐는데 이게 독립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사종교라는 겁니다. 뭐냐? 총독부 시각으로 그대로 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가야사 이 논란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아직도 이 나라는 다 총독부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야사가 논란이 된 게 문재인 대통령이란 분이 뭐 대통령 되자마자 가야사 복원하자 그랬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식민사학자들이 막 반발했어요. 왜 대통령이 나서서 국가 권력이 나서서 역사 문제 건드리느냐 하다가 며칠 지나니까 그 소리 싹 사라졌죠. 왜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문재인 정권이 촛불로 당선됐으니까 촛불이라 적폐청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회의 가장 오랜 적폐가 식민사학 적폐잖아요. 이거를 청산하는 방향으로 갈 줄 알았더니 보니까 식민사하고 한 몸이 돼서 가네. 그래서 지금 이게 가야사가 논란이 되는 핵심은 바로 이 지점이에요. 촛불 시민들이 여기서 뭐 촛불 든 분도 계실 거고 아닌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촛불 든 분들은 적폐청산을 요청했는데 그 적폐청산이 역사학으로 오면은 식민사학 청산이 돼야 되는데 식민사학하고 한 몸이 돼갖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야사가 여러 논란이 돼가지고 저희가 뭐 몇 년 동안 이 가야사 문제 가지고 많이 싸웠죠. 그런데 항상 역사는 보려면 큰 틀의 이제 프레임을 보셔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총독부 역사관이 보신 것처럼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국조당군은 부인하고 두 번째 우리 역사 무대를 한반도로 가둔 다음에 한반도의 북쪽에는
고대 중국의 식민지인 한사군이 있었고, 그러니까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고, 나머지 3군도 다 북한 지역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한반도의 남쪽에는 고대 야마도의 식민지인 임날군부가 있었다. 이게 총독부 역사관의 가장 큰 틀이죠.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촛불로 당선된 문재인 정권이 가야사를 복원하라고 했을 때는 임날본부설의 핵심이 임나가 가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고 할 줄 알았더니 임나가 가야라고 하는 걸 갖다 그동안 국가 권력으로 엄청 하고, 그 다음에 무려 1조 2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국고를 여기에 투입을 해가지고 가야사를 임나사를 둔갑시키려고 하다가 이제 상당히 제동이 걸려서 요즘은 약간 이제 주춤한 그런 형태죠. 근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럼 마찬가지로 단군이 우리 국조라고 하는 거를 아무리 시비 건 사람이 없어요. 조선조에서도 사대주의 유학자들이 암만 중화사대주의를 펴도 중화사대주의 학자들이 기자를 높인 경향은 있죠. 그렇다 그래서 기자를 높였다 그래서 단군을 부인한 조선시대 학자는 한 명도 없어요. 다 일본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단군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야도 논란된 적이 없어요. 조선시대에는. 그런데 일본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임나가 가야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많은 논란이 시작되는데요. 왜냐하면 일본인들이 나중에 이제 페리 제독에 의해서 국호를 연 다음에 이제 조금 국력이 성장했죠. 그러고 나니까 바로 이제 정안론이란 게 나오는데 한국을 점령하는 논리죠. 그 정안론이 왜 나오냐면 임진왜란 때 일본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은 그때 조선은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하느냐? 당시 일본군 15만이 들어왔어요. 정규군이. 15만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다 조총으로 무장했죠. 당시 일본이 갖고 있던 조총수가 유럽 전체의 조총수보다 더 많았어요. 그 반면에 조선은 어땠습니까? 병역체계 다 무너졌죠. 신립 장군이 탄금대에 8,000명 거느리고 간 게 전 군사력이에요. 이거 끌어모아갖고 간 게. 탄금대에서 패전했으니까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졌죠. 그래서 일본인들이 왜 졌나? 보니까 무기만 가지고 왔다는 거죠. 다음번에 들어갈 때는 사상, 역사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정안론을 만드는 건데, 정안론의 핵심이 뭐냐면 가야가 고대 야마도의 식민지인 임나라는 거예요. 임나 일본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대한제국을 점령하는 거는 침략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고대사의 복원이다. 이것이 이제 임나 일본부설의 핵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서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은 임날본부설 뭐 이렇게 저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시각으로 보면 전혀 논리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국사기 삼국유사 가짜다라고 하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불신론을 제창을 하죠. 그리고 일본 서기 믿어야 된다 그러죠. 그 다음에 보통 임나가 가야는 경상도에 국한되어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임나가 야마도의 제국의 식민지였던 임나가 경상도뿐만 아니라 전라도, 충청도까지 다 차지했다라고 하는 세칭 호남가야. 이 사람들이 식민사학자들이 가야라고 말할 때 임나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우리는 가야라고 쓰고 임나라고 읽는다. 또는 임나라고 쓰고 가야라고 읽는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호남 가야설, 그 다음에 그 호서 가야설, 충청도 가야설 이런 걸 주장하는데 현재 남한의 강단사학계 여기가 이걸 추종하고 있죠. 제가 1.5일 역사TV에서 강단사학이란 말을 썼더니 저희는 이제 강단사학이 어떻게 보면 대접해주는 용어예요. 저쪽을 갖다가. 그래서 누구는
그 저희 순천향대 대학원 공부하는 분 중에 어떤 분은 강단사학이란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저쪽은 그냥 역사 조작 집단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말이 더 정확하다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저 사람들이 강단사학이 뭐냐라고 물어서 제가 강단사학은 한국에 대학교 사학과가 100개 이상 했는데 그 100개 이상을 100% 다 장악하고 있는 데가 강단사학이고 이 나라에서 국고로 운영되는 역사 관련 국가기관들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 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런 데들을 100% 장악하고 있다. 처음엔 잘 안 믿어요. 믿기가 힘들죠. 대한민국에서 국사학과, 역사학과 교수들이 다 식민사학을 추종한다. 믿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 사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했는데 단재 신초호 선생, 배감 박은식 선생 뭐 이런 분의 역사학에 대해서 한 시간도 공부해 본 적이 없다. 그럼 그제야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죠. 학사, 석사, 박사 과정에 제가 나온 학교뿐만 아니라 서울대를 비롯해서 전국의 모든 사학과에서 단재 신채호, 배감 박은식, 뭐 석주상용 이런 독립운동가 겸 역사학자들의 역사학을 가르치는 커리큘럼이 한 시간도 없어요. 반면에 이병도 신석호의 조선사 편수회 출신의 이병도 신석호의 식민사학만 가르치죠. 그런데 국사편찬위원회라는 데서 1990년에 국사편찬위원회 사라는 자기네 사사를 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신석호의 재임기관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1990년에 국사편찬위원회 사란 책을 냈는데 신석호의 재임기관을 뭐라고 써놓은 줄 아세요? 1929년부터 그렇게 써놨어요. 1929년부터 국사편찬위원회에 근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929년도에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가 있었어요. 정확하게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의 후신이란 걸 거기 1990년에 만든 사사에서 써놨어요. 1929년부터 1965년까지 딱 근무했다고. 이런 신뢰를 들면 그제서야 조금 인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선뜻 믿기는 힘든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남한의 강단사학자들이 해방 이후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80년이지 않습니까? 80년 동안 총독부 역사관을 하면서 한국사회 역사학계를 100% 장악하고 국고로 갖다 100% 싹쓸이 할 때는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무슨 노하우가 있냐? 항상 총론과 강론이 다르죠. 총론과 본론이 항상 달라요. 총론에서는 우리는 식민사학 극복했다. 항상 이럽니다. 강론에 가면 전부 다 식민사학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임나일본부설도 마찬가지로 총론에서는 임나일본부설을 극복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강론에서는 임나는 가야가 아니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강론에서는 임나가 가야라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계통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뭔가 헷갈리잖아요. 임나일본부설을 극복했다 그러고 또 본론에 가면 임나는 가야다 그러니까 뭐가 맞는 건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우리가 다 할 테니까 너희들은 건들지 마. 또 이렇게 말하죠. 이런 식으로 총론과 그러니까 서론과 본론 결론이 다른 걸로 지금 80년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 임나일본부가 있었다라고까지 말하긴 곤란하니까 뭐 가야에 외에 외교기관이 있었다, 교육기관이 있었다 온갖 말장난 해가면서 무슨 수를 써서든지 가야와 외를 연결시켜 놓는 거죠. 그 반면에 우리 남한의 민족사학계, 이제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나 북한의 역사학계는 임나일본부설에 대해서 총론에서 임나일본부는 반대 없었다. 간단하잖아. 그 임나는 뭐냐? 임나는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분국 소국이다. 임나일본부가 완전 극복이 되죠?
그런데 남한 학계는 임나일본부를 극복했다 그러면서 이 북한 학계의 분국들, 임나는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이다. 이 얘기하면 죽이려고 난리치는 거죠. 그러니까 본론과 총론과 본론이 항상 다른데요. 이게 2019년 12월부터 20년 3월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 본성전이란 걸 했어요. 나라 역사 완전히 망할 뻔했어요. 이 시기에. 뭐냐면 이름 자체가 가야 본성. 우리가 이 국가 이름에 본성이란 말 쓰는 적 있어요? 일본어로 혼휴인데 고구려 본성, 백제 본성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다 일본 용어예요. 가야 본성전이라고 써놓고 완전히 유물들은 훌륭한데고 유물에 대한 해석은 전부 다 일본 고급파들 그 설명을 다 써놨어요. 여기에 뭐 하나만 이렇게 들었지만 366년에 외가 백제와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맺었다. 그런 기사 어디 나와요? 삼국사기 삼국사에서 보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가야본성 전을 가보면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식민사 일대기였는데 우리 사회의 문제는 뭐냐면요. 보면은 정리를 하면은 이제 가야사의 쟁점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야는 언제 건국되었나, 두 번째는 가야는 임나인가, 세 번째는 가야는 한반도 남부, 그러니까 경상도뿐만 아니라 충청도 전라도까지 지배했나, 요 세 가지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가야는 언제 건국했나 보면은 이게 2019년에 고령 지산동에 나온 토제 유물인데 이 유물을 보면은 가야 건국 사화가 그대로 다 실려 있어요. 거북이 모양이 있고 하늘에서 저기 보면은 그 함이 내려오는 그림이 있고 좋아서 춤추는 그림이 있고 그러니까 삼국유사 가락국기가 다 담겨 있어요. 그러면 가야사를 연구하는 남한 학자들이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드디어 삼국유사 가락국기를 사실로 말해주는, 그러니까 가야 사람들도 삼국유사 가락국기를 사실로 인정했다는 유물이 발굴되었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일본인들이 이야기한 건 틀렸다, 거짓말이다 해야 되는 거죠. 천만의 말씀이죠. 저희가 이제 가야 문화재, 가야 문화연구소, 주로 이제 김해하고 경상도 지역 스님들이 주축을 해갖고 만든 이제 기관인데요. 또 가야 불교 연구소도 있죠. 그쪽에서 작년에 이제 그 학술대회를 열었는데 그 중에 이제 불교사 쪽 하시는 분이 이렇게 와서 발표하시면 놀란 게 저 토제 유물 저걸 갖다 앞서 말한 역사학자들 말한 거 보니까 전부 다 비판, 다 비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이해가 안 가더라. 이걸 왜 이렇게 비난하는지. 그런데 이 식민사학이 해방 후 80여 년 지금까지 주류로 한국 사회에 장악하고 있는 데는 언론 카르텔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언론에 만약에 식민사학을 이 보수 언론 조중동에서 식민사학을 옹호하고 해칭 진보라고 하는 한겨레 경향, 뭐 중도라고 하는 한국일보 이런 쪽에서는 식민사학 비판할 거다 생각하시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 이 가야본성전을 하니까 보세요. 조선일보에서 문코드 마치러 제목이에요. 검증 안 된 지역 유물도 가야. 12월 6일 날 조선일보에서 보도해요. 그랬더니 이틀 있다가 한겨레에서 노영석 기자라는 사람이 검증 안 된 유물까지 묻지마 전시, 관계구롱한 가야전. 이러니까 제목이 똑같잖아요. 검증 안 된 지역 유물도 가야. 조선에서 그러고 한겨레에서 검증 안 된 유물까지 묻지마 전시, 관계구롱한 가야전. 그러면 일반
그냥 국민들이 볼 때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이 동시에 비판하니까 저건 뭔가 잘못된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트릭에 넘어가면 안 돼요. 두 신문이 뭘 갖고 비판하냐. 동시에 비판하는 게 조금 아까 본 흑방울 토기, 토제 토기, 가야 건국사화를 말해주는 그거를 왜 전시했냐 이거예요. 또 하나는 왜 파사석탑을 전시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가야가 서기 1세기에 건국했다고 말해주는 유물을 왜 전시했냐 이 이야기예요. 여기에 한겨레와 조선일보가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마치 짠 것처럼 저거 안 짜고 저렇게 나오기 힘들죠? 동시에 보도합니다. 그러니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내용 설명 전부 다 임나일본보설 1세기인데 그나마 1세기 가야건국을 사실로 말해주는 벽의 설명은 개판이라도 그나마 유물이나마 가야가 1세기 건국했다는 걸 말해주는 유물을 벽에 갖다 놨는데 한겨레 조선에서 동시에 공격하니까 저 흑방울 토기는 치워버리고 여기 허왕우가 아유타국에서 가져왔다는 파사석탑에는 신화 딱 써가지고 믿지 못할 이야기로 만들어 버렸죠. 전 세계에서 신화를 갖다가 믿지 못할 이야기라고 인식하는 나라는 학자가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딱 두 나라예요. 일본 구구파들하고 남한의 강단사학자들. 전 세계 어딜 가든지 신화는 다 역사로 봅니다. 역사의 반영인 거죠. 역사를 갖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저희가 얼마나 웃기냐면 그래서 이게 막 논란이 돼가지고 경남도의회에서 한번 그 학술 토론회를 주최했는데 거기에서 그 저쪽에 이제 강단사학, 식민사학의 대표로 나온 가야사를 뭐 자칭 30년, 40년 했다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가야가 언제 건국했냐 하니까 모릅니다 이래요. 1세기 못 믿겠다는 거죠. 못 믿는 이유가 아니 아래서 사람이 나온 걸 어떻게 믿냐. 이 무식한 얘기. 그러니까 뭐냐면 시조사화라는 거는 자기네 고대 국가는 시조를 다 신성시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의 한나라 사기에 보면은 한나라의 시조가 있잖아요. 유씨지 않습니까? 유방이죠. 그런데 유방은 아버지도 살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써놨냐면 유방의 어머니 유원이 호숫가 옆에 정자에서 잠을 자는데 용이 그 위로 덮쳤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뻔히 살아 있는데도 용이 덮쳐가지고 용의 자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조를 높이는 거는 전 세계 고대 국가의 다 그 서술 방식인데 아래에서 태어난 걸 어떻게 믿냐.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고대사학계를 장악하고 역사학계를 장악하고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야가 언제 건국했냐? 요즘은 초등학생도 역사에 관심이 있으면 물어보면 서기 42년에 건국했다고 나오잖아 이러는데 한국 역사학자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건국했냐? 가야는 3세기 이후에 건국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죠? 그 반면에 남한 민족사학계하고 북한 역사학계는 1세기 건국했다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본 위키백과에 가야 보면 가야는 3세기부터 6세기까지 조선반도의 중남부에 산재했던 국가물이라고 일본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남한 강단사학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 학교에서는 이 조유성 선생이 뭐라고 하냐면 가야국이란 1세기 중엽부터 6세기 중엽경까지 락동강 하류 뉴욕 일대에 존재하였던 봉건국가를 말한다. 가야국을 가락국 또는 아야 아라라고도 하였다.
그럼 다 이해가 쉽잖아요. 일본 구급파들하고 남한 강단 사항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써놓냐.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을 보면은 항상 제가 남한 강단 사항은 서론과 본론이 다르다 그랬죠. 서론에서는 가야의 정의, 서기전 1세기부터, 여기 이상하죠. 서기전 이렇게 써놨어요. 서기전 1세기부터 서기 6세기 중엽까지 경상남도 대부분과 경상북도 일부 지역을 영유하고 있던 고대 국가, 이렇게 정의해놓고 가야의 개설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국은 뭐냐면 저기 3세기에는 12개의 변한 소국들이 성립되었으며 그 중에 김해의 구야국 또 금강가야국이 문화 중심으로 가장 발전된 면모로 보였다. 이를 변한 호국 연맹체 또는 전기가야 연맹체라고 부른다. 결론은 뭡니까? 3세기에 가야가 건국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3세기에 가야가 건국됐다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헌 사료를 제시하거나 고고학 사료를 제시해야 되죠? 그러면 문헌 사료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삼국사기 김유신열전,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똑같이 가야는 서기 42년에 건국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삼국사기에 보면 서기 77년하고 서기 94년에 신라와 가야가 전쟁하는 기사가 나와요. 그럼 문헌 자료로 보면 가야란 국가가 1세기에 있었다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또한 고고학으로 보더라도 이 고고학에서는 뭐냐면 고대 국가의 성립 시기를 딱 그 무덤을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무덤이 지배층에 무덤이 있다는 건 이미 신분제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철기 여부를 중시해요. 근데 가야는 벌써 서기 3세기 무렵부터도 철기가 나와요. 그러면 고고학으로 보나 문헌사학으로 보나 1세기에 가야라는 국가가 있었다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유독 일본 구급파하고 남한 식민사학, 강단사학만 3세기에 가야가 건국됐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저 전남 나주에 가보면 전방후원분 있잖아요. 그걸 갖다 가보면 처음엔 그렇게 설명 못 하다가 요즘은 외인들이 와서 따았다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방후원분이라고 앞은 사각형이고 뒤는 원형인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냐, 그 무덤의 형태는 뭐냐면 원래 옛날 선조들은 하늘을 원형이라고 봤어요. 지구를 사각형으로 봤습니다. 그 위에 사람이 하늘에 제사 지내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저 무덤 자체가 천지, 우리 민족의 전통 사상인 천지인 사상을 무덤으로 구현한 거예요. 그런데 저 전방후원부는 북한 자강도에서 아주 일찍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남한에서도 고성, 송악동, 해남, 북일면, 방산리, 한평, 월야면, 예동리 이런 데서 전방후원분이 일찍이 나와요. 이 얘기는 일치 안 해요. 일치 안 하고 전남 나주에 있는 저 전방후원분이 아마도 외인들이 와가지고 싼 거다. 요즘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식민사학계가 100%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뭐 그렇게 말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헌 사료를 보나 고고학 사료로 보나 가야가 1세기에 가야라는 나라가 있었다라는 걸 의심할 여지가 1도 없어요. 오직 일본 구급파하고 남한 강단사학만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가야가 임나인가? 이 말은 뭐냐면 이 가야가 이제 임나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한 10여 년 전쯤에, 10여 년 조금 더 전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각 언론에 임나일본부를 극복해가지고 한일역사 공동연구위원회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임나일본부를 극복했다라고 하면서 이때도 뭐 보수 언론, 진보 언론 할 거 없이 우리나라는 요즘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진짜 진보도 없고 진짜 보수도 없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게 역사학교 오면 정확해요. 그런데 임나일본부를 극복했다라고 하면 내용을 보면은 임나일본부란 용어를 쓰지 않기로 했다 이 이야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한일 학자들이 모여서 임나일본부란 용어는 쓰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임나일본부라는 거는 여기 그 보시는 것처럼 야마도의 신공황후가 369년부터 562년까지 야마도회가 가야를 점령하고 임나일본부를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란 용어는 언제 나오냐? 670년에 일본이란 용어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670년에 일본이란 용어가 국호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 670년이라는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제가 663년 백강전투로 망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668년에 망하죠. 그러고 나니까 저 야마도 외가 이제는 우리 자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가지고 외랑 국호를 일본으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란 용어는 670년 이후에나 쓸 수 있는 용어인 거죠. 우리가 조선통신사가 일본 갔는데 그 통신사 이름을 대한민국 통신사 이렇게 붙였으면 뭐라 그래고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란 용어는 쓰지 말자. 남한의 식민사학자들하고 일본의 이 구급파 식민사학자들하고 둘이 모여갖고 일본이란 용어를 쓰지 말자. 그 대신에 뭐라고 쓰냐? 임나라고만 쓰자. 이렇게 두 식민사학자들이 합의한 걸 갖다가 이 보수 진보 언론에서 마치 대단한 성과가 있었던 것처럼 임나일본부 국복, 임나일본부란 용어 쓰지 않기로 이렇게 국민들은 호도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가야가 임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가야가 일본서기의 임나라는 건데, 그럼 둘이 같은 나라면 두 역사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같은 건 뭐냐면 언제 개국했냐? 개국연대가 두 나라가 같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이덕유리라는 사람과 미스타리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면 조사해봤더니 저 이덕유리라는 사람은 언제 태어나가지고 언제 어느 학교에 갔고, 또 미스터리라는 사람이 언제 태어나서 생일하고 어딜 나왔고 어디 살았고 해보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같은 사람이네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가야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기 42년에 건국했어요. 했다고 나와요. 일본 서기의 임나는 서기전 33년에 이미 임나가 있다고 나와요. 그 190년 전에. 그럼 둘이 다르죠? 언제 망했냐? 가야는 562년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는 가야가 안 나와요. 그럼 가야가 임나면은 일본 서기에도 562년 이후에는 안 나와야죠? 그 100년 후인 646년에도 그냥 나와요. 그러면 가야가 임나면은 개국시조, 만국시조가 같아야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같다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면은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사람이 1 더하기 1은 3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99명이 있고 1 더하기 1이 2다라고 하는 사람이 1명 있으면은 그 1명이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남한과 일본의 역사학계가 딱 그런 형태라는 거죠. 그런데 일본 서기에 보면은 사실 일본 서기를 영어로 번역하면 자패니즈 히스토리 하면은 세계 사람들이 내용 보면 이해를 못해요. 자패니즈 히스토리에 왜 이렇게 보면은 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얘기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코리안 에인션트 히스토리 그렇게 하면은 내용하고 맞아요. 그런데 일본 서기에 나오는 걸 보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임나가 야마도에 조공바쳤다. 심지어는 광개토대왕도 조공바쳤다. 세 나라가 동시에 모여갖고 동시에 와서 조공하러 왔다. 말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허기는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든지, 아니면 일본 허기가 사실이면 뭐냐 하니까 북한의 김석형이라는 원래 대구 출신의 경성제대 나온 독립운동가 출신의 역사학자가 있어요. 이 김석형이 월북을 해가지고 일본 허기 쭉 보니까, 아니 어떤 역사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썼겠느냐, 일본 허기도 사실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연대는 많이 속였는데 내용은 사실이라고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이 김석형 박사가 일본 서기에 나오는 고구려 백제신라 가야 임나 이런 나라들은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본국, 이 근본할 때 본국이 아니라 이 본국들이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 분국이다라고 하는 분국절을 1963년도에 제창을 하죠. 일본 학계가 엄청 충격을 먹었어요. 자기네가 봐도 일본 허기는 사실이라고 믿기 힘든 이야기 드린 거죠. 그래서 그 김석형의 뒤를 이은 학자가 북한학자 조희승인데요. 저희가 북한학계의 가야사 연구, 그 다음에 북한학자 조희승의 임날본부 해부 이런 걸 전부 다 제가 해제 달아가지고 몇 년 전에 출판을 했어요. 전 요즘 생각하면 이 북한학계 이런 책들을 이제 출판한 게 진짜 우리 순국선열들의 계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이런 책 출간 안 했으면은 100% 이 식문사학자들이 다 장악하고 가야는 임나다, 임나가 가야가 전라도 충청도까지 차지했다. 이구동성으로 역사학자 한국 고대사 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데 정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해방 공간에서 A급 역사학자들은 대부분 월북했어요. 여기 남은 학자들은 다 이병도 신석호 같은 조선총독부 조선자 편수에 의해서 일본인들의 봉급받아가면서 자국자를 일본인 관점으로 난도질하던 인간들만 남아가지고 이 역사학의 이 주류가 됐죠. 그러니까 이 임날본부 해부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역사 이렇게 하시려면은 이런 책들을 다 스스로 보시고 스스로가 학자가 돼야 돼요. 여기에 조희승 선생이 말한 게 우리나라 북한 역사학계가 임나일본부설의 허황성을 지적하고 임나일본부가 조선이 아니라 일본 열도에 있었을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한 지도 반세기, 임나일본부의 위치를 확정하여 글을 발표한 지도 수십 년이 지났으나 일본 학계는 구태의연하게 공화국 역사학계의 과학적인 문제제기와 그 정당성을 외면하고 있다. 한편 남조선과 해외의 일부 사람들은 임나일본부설을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까발킨 우리 역사학자들의 글들이 나갔으나 반신반의하기도 한다. 1963년도에 북한에서는 임나는 가야가 아니라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 분국이다라고 하는 걸로 정리됐어요. 1963년도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벌써 60년 전이잖아요. 이 남한학계는 아니야. 임나는 가야야. 야마도의 식민지였어. 이거 60년 동안 줄창 떠드는 거예요. 근데 북한학자들 책을 보면 남한학자에 대한 비판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남한학자는 그냥 일본학자 하수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 하수인 비판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본 이걸 갖다 비판하면 되죠. 그래서 비판은 뭐라고 하냐면 남한학자들이 공부는 안 하면서 딱 한마디 해요. 공부할 필요 없죠. 그냥 일본인들이 하는 거 그대로 그냥 남한 역사학자 머리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 일본인들 거 그냥 갖다 따라 하는 거고 이병도 신석호가 한 거 그대로 따라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인들이 일본 허기 가지고 임나일본부설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안 맞아요. 그런데 일본 허기라는 책은 연도부터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일본 허기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판정할 때는 일본에서도 어떻게 했냐면 메이지 유신 이전에는 삼국사기 삼국유사나 동국통감과 비교해봐가지고 맞으면 이 내용은 사실이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일변해가지고
대일항쟁기 때 외정시대 때 바뀌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요 나이토 도라지로란 사람의 당시 일본의 도쿄대와 그러니까 동경대와 동경제국대와 쌍벽을 이루던 경도 교토 제국대 역작을 이끌었던 사람인데요. 이 나이토 도라지로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뭐냐면 원래 아방 일본의 고대사 연구가는 일본 서기의 기년에 의심을 품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뭐냐면 일본 서기는 연도부터가 안 맞아요.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력한 방증으로서 조선고사가 뭐냐면 삼국사기, 삼국사, 동국통감 등 이 조선고사의 기년을 참고하고 연대뿐만 아니라 더욱이 그 기사의 내용까지도 조선고사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니까 일본 서기 내용은 연도도 틀리고 내용도 거짓말이 많으니까 삼국사기, 삼국사하고 비교해봐가지고 연도나 내용을 맞으면 맞는 걸로 인정했다. 그런데 이마니시 류 박사, 그러니까 금서룡이라고 지금도 남한 강단사학자들이 너무너무 존경에 맞지 않는 조선 총독부 및 경성제국대학 교수였던 인물이 있죠. 요즘에 기문을 갖다가 일본 서기에 나오는 기문을 지금 전북 남원이다 한 게 전부 다 이마니히루가 한 거예요. 그 이마니히루 박사가 양국 고사의 근본적 연구 및 삼국사기가 이용한 중국 사적 등의 연구로부터 종래 연구법을 일변하여 조선고사, 일본서기 고사기에 실려 있는 사실에 무게를 두게 되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일본에서도 과거에는 일본서기가 기년도 안 맞고 내용도 거짓말이 많기 때문에 일본 서기의 내용은 삼국사기, 삼국유사하고 비교해봐가지고 그게 맞는 경우에만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마니히루가 아니야. 그러니까 삼국사기, 삼국유사 가짜고 일본 서기가 진짜야. 우기고 나니까 총독부에다 그거 밀었을 거잖아요.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에 경성제국대 이런데 또 일본의 도쿄대 이런데서 밀면서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가짜고 일본 서기가 진짜라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불신론이 지배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이토 도라지로라는 도쿄대 교수가 한 겁니다. 그런데 일본 서기에 이 사람들이 오늘 제가 원래 8시까지 하는 줄 알았더니 7시 40분까지만 하라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조금 힘든데요. 임날본부설의 탄생은 일본 서기의 신공 49년에 여기 내용 보시면은 야마도 왜군이 모두 탁순에 집결해서 신라를 공격해 깨뜨리고 이로 인해 비자발, 남가라, 녹국, 알라, 다라, 탁순, 가라 7국을 정벌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상하죠. 어딜 공격해 깨뜨렸어요? 신라를 공격해 깨뜨렸어요. 근데 신라를 공격해서 깨뜨렸는데 망한 거는 가야라는 거예요.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웃기는 해석법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말도 안 되는 해석법에 일본 식민사학자들 뿐만 아니라 남한 강단사학자들이 100% 동의하기 때문에 이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신공 49년을 서기로 환산하면 249년이에요. 근데 아니야, 여기에 120년 끌어올려야 돼. 여기 플러스 120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120년 하면 어떻게 됩니까? 369년이 되죠? 일본 서기에서는 이게 서기 249년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후대 학자들이 아니야, 이거 120년 플러스 해가지고 369년의 일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를 일본 식민사학자들 뿐만 아니라 남한의 식민사학자들, 강단사학자들까지 다 동의하니까 369년부터 562년까지 임나가 가야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서기는 연구하면은 100명 연구하면 학설이 100개 나온다 그래요. 왜냐하면 연도부터 안 맞으니까 주장하면 끝이에요. 이 객관적인 근거 될 수가 없으니까. 계속 그 지명을 갖다 아까 말한 7개 지명을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이나 남한 강단사학자들이나 전부 다 한반도 남부에 갖다 비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다 보면은 뭐 거기 나오는 비자발, 지금의 경상남도 창녕이다. 지금 창녕에 가야 박물관 있죠? 가보시면 비자발이라고 다 써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임나일본부설이 다 뒤덮었어요. 그 다음 탁수는 대구라는 건데요. 근거가 뭐냐면 탁수는 위에서 인용한 것처럼 일본군의 집결지라는 거예요. 그 대구라는 건데 아니 야마도 왜군이 가야를 점령하는데 대구에 집결해가지고 가야를 점령해요. 대구가 어디입니까? 경상북도죠? 그럼 그 당시 야마도 왜군이 뭐 타고 와야 돼요? 비행기 타고 와야 되죠? 공수부대여야 되죠? 그러니까 경상북도 대구에서 집결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따위 논리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심했지 해가지고 이 탁수는 대구라는 건데 근거 있냐? 빤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네가 그렇게 본다는 것 뿐이죠. 이게 식민사학의 실체입니다. 결국은 이게 남한 강단사학자들이 너무 존경에 맞지 않는 시에마스 야스카즈 말정보아가 주장한 건데요. 이 탁순을 대구라고 보는 논리는 대구의 옛 지명이 달구월이잖아요. 달하고 탁하고 발음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하고 탁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일본인들 여기 따르는 건 여기 먹여야 되니까 그렇다고 치고 여기에 남한 강단사학자들이 추종하는 건 뭐냐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북한의 분국서를 제창한 김석성 박사가 이와 같은 일본 학자들의 비정은 억지를 면치 못한다. 당시에 야마토 군대가 경상 전라 두 도를 무인지경으로 돌아쳤다고 전제하고 그 일대 고지명에 비슷한 글자가 여러 글자 중에서 하나라도 있으면 주워 맞춘 것에 불과하다. 근데 문제는 하나도 없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 발음 중에 하나도 안 맞는 경우. 그게 이제 여기에 친미다래라는 곳이 나오는데 야마도 왜군이 경상도 다 먹고 나서 그다음에 기술을 서남쪽으로 돌려가지고 서쪽으로 돌려서 어디를 공격하고 남쪽으로 돌려서 친미다래를 먹어서 백제에게 하사했다. 이 이야기예요. 그 친미다래가 어디냐? 전라남도 강진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강진이냐? 친미다래를 앞만 찾아봐도 글자 한 글자도 같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강진을 갖다가 이 친미다래를 이 의무를 읽어봤어요. 의무를 읽어보니까 도무다래로 나와요. 그거 찾아보니까 전라도 강진의 옛 지명 중에 도무군이란 게 나와요. 아, 그러니까 요거는 이 친미다래는 강진이다. 이 말이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69년에 전라도 사람들은 일본어 사용했어야 되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면서 살았어야 돼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게 역사학이랍시고 한국 사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한 것 보인 것처럼 신라를 정벌 했는데 망한 거는 가야라는 거고. 그런데 삼국사기 불신론이 왜 나오냐? 이 371년도로 한번 보면요. 삼국사기에는 백제의 군초고왕이 태자와 정예군 3만원 거느리고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구려 왕 사유, 고구관왕을 전사시켰다. 여기 나오는 평양성은 다 만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일본 서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야마도우에서 사신이 오니까 백제왕 부자가 야마도우의 사신에게 이 말을 땅에 대고 절했다고 나와요. 그러면 삼국사기에서 말하는 같은 연도예요. 삼국사기에서 말하는 백제 군초고왕은 평양성을 쳐들어가 가지고 고구려의 고구관왕을 전사시켜서 백제 국력이 하늘까지 치솟았을 때죠. 그런데 일본 서기에서 말하는 군초고왕 부자는 야마도의 왕도 아니고 야마도의 사신이 오니까 그 사신에게 두 부자가 이 말을 땅에 대고 절했다고 나와요.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이죠? 그럼 뭐가 거짓말이겠어요? 그러면 둘의 말이 틀리면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봐야죠.
그 일본 서기가 말하는 거는 자기네만의 주장이죠. 그때 120년 끌어올려갖고 하는 주장이고. 그런데 백제 군초고왕이 고구관왕을 전사시켰다 하는 이야기는 삼국사기 백제본기뿐만 아니라 고구려본기에도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중국의 위서와 북사에도 그대로 나와요. 그럼 이게 사실인 거죠? 근데 일본 구급파들하고 남한의 강단사학자들은 아니에요. 저거 다 거짓말이고요. 다 야마도의 식민지가 됐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정권 때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됐던 이기동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이죠. 이 사람이 말한 거 보세요. 근대 사학의 방법으로 한국 고대사 연구에 착수했던 슈라소키치, 이마니시 류 등의 일본 학자들은 문헌고중학의 연구 방법에 입각하여 일본 삼국사기에 대한 사료 비판을 가하였는데 그 결과 개왕, 근초고왕 이전에 백제본기 기사가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논단되어 그 사실성이 부인되고 말았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근대 문헌고중학 연구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아까 우리가 본 이런 게 근대 문헌고중학의 연구 방법이에요. 탁수는 대구다. 근거 뭐냐? 타라고, 탁하고 달하고 발음이 비슷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뭐 대학을 어디 나오고 어디서 박사학위 받고 어디 교수고 이런 걸 떠나서 과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야마도에는 6세기 중엽까지 철을 만드는 제철 기술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고대 국가의 성립 기준 중에 하나가 철을 생산하는 능력인데 야마도에는 6세기 중엽까지 철 만드는 기술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마도에는 뭐냐면 초기에 가야계가 진출해서 큐슈 남부에서 시작했다가 나중에 오사카 부근의 나라, 발음 자체도 나라잖아요. 나라로 가고 난 다음부터는 백제계가 주도하는 게 그 일본 고대사의 흐름인데요. 6세기 중반경까지 일본 식민사학자들이 막 억지로 끌어올려갖고 5세기까지 끌어올리기도 하죠. 뭐 그렇다고 치고 그때까지도 야마도에는 국가가 아니에요. 제철 기술이 없으니까. 근데 이 문제 간단하게 해결돼요. 야마도에는 제철 기술은 없지만 아주 군사 강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철이 없는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 여기 김영구라는 고려대 명예교수가 쓴 걸 보세요. 당시 외가 백제와의 관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있었던 것이 철정을 비롯한 천진문물이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따라서 백제에서 왕자 전지를 외에 인질로 파견한 것은 철정을 비롯한 천진문물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약속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된다. 이게 뭐냐면 백제에서 야마도에 동의서 철정을 갖다 바쳤기 때문에 야마도에는 굳이 철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버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뭐 지역을 특정해서 죄송하지만 저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에 어느 좀 아직 발전 덜 된 사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회가 이상하게도 군사강국, 세계 최고 군사강국이에요. 어떻게 군사강국이냐? 미국, 소련 이런 나라에서요. 우라늄 추출 기술도 주고 우라늄 기술자도 다 보내고 ICM도 다 갖다 바치고 해가지고 세계 최고 군사강국이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저하고 재판한 분이잖아요. 그 재판정에서 제가 아까 369년도, 371년도 얘기하면서 아니 일본 서기에는 야마도의 사신에게 이 말을 땅에 대고 절했다고 하는데 일본 서기는 그런데 삼국사기는 지금 고구려 쳐들어가서 고구관왕을 전사시켰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의 답변이 뭐냐면 법정에서 자기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모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방청석에서 웃음이 막 나오니까 이 젊은 판사가 조용해 하고 큰 소리 치더라고요. 저는
놀랐어요. 이 받으면 여러 제가 하면서 놀란 게 무수히 많은데 한일 고대 관계사 갖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이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모른다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이분이 우당 기념사업에서 우당 기념사업에 초청 강연을 했어요. 하면서 사회자가 임나일본부서를 뿌리부터 그 흔든 분입니다. 라고 이제 소개를 했죠. 근데 강의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똑똑해요. 그 질문 보면. 임나일본부서를 아리까리하게 설명하니까 질문은 뭐라고 했냐면 독도가 어느 나라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분 답변이 자기는 전공이 아니라 자기가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인데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서울법대에 국제법 전공 교수를 갖다가 대학생 상대로 강연을 했더니 그 강연을 들은 대학생들이 강연 듣고 보니까 독도는 일본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남한 학자들은 아주 일본 서기를 아주 떠받들어요. 뭐 시간 없으니까 옆에 이 이영식이라는 사람, 이분이 이제 요즘에 임나 가야설을 그 주도하는 사람인데 현대적 국가의식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일본 서기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다. 객관적인 사료 비판을 통해 관련 기술을 다시 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우선은 일본 서기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보는 태도도 필요하다. 일본 서기의 시각대로 보면은 어떻게 돼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전부 다 야마도의 식민지라 그랬죠? 지금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일본 서기를 세 권의 나랏돈 가지고 세 권으로 역주를 펴냈는데 1권의 뒷부분에 참고문헌을 수십 쪽에 걸쳐 달았어요. 그 논문 하나만 있어도 다 달았는데 이 최재석 교수는 고려대 사회학과 최재석 교수는 한일 고대 관계에 대한 논문이 300편이 있어요. 그리고 30편의 학술저서가 있는데 이분은 없는 것처럼 참고문헌에 빼버렸어요. 대단한 카루텔입니다. 300편의 논문을 쓴 사람을 빼버리고 이만희 시류 누구누구 거는 한 편만 쓴 인간들도 다 집어넣어놨어요. 왜 그러냐면 이 최재석 교수는 필자는 아무리 읽어도 일본 서기에서 가야가 임나가 동일한 나라라는 기사를 찾지 못하였으며 또한 가야는 물론 이러니와 이른바 임나가 일본부의 지배를 받았다는 기사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야와 임나가 동일국이라는 주장은 일본인 학자들의 역사 왜곡에서 비롯됨을 알게 된다. 이러한 왜곡 주장은 삼국사기가 조작, 전설이라고 하는 주장과 함께 한국 사학계도 영향을 주어 한국 학계의 통설 내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병도, 김정학, 이기동, 김연구처럼 가야와 임나가 동일하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한 공언은 하지 않더라도 양자가 동일하다는 전제로 논리를 전개시키는 사람도 있다. 하니까 임나가 가야라는 임나일본부설의 핵심을 갖다가 비판하니까 이 최재석 교수는 무려 300편의 학술 논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게 남한 강단사학계예요. 그래서 가야가 임나가 아니라는 건 누누이 다 하셨고요. 그 다음에 임나는 과연 경상도뿐만 아니라 전라도, 충청도까지 지배했나라고 하는 건데 이걸 보면 가야 지산동에서 나온 가야 철모, 그 다음에 요건 사이토바루, 일본 왕실의 발장지라고 하는 일본 큐슈 남부 사이토바루에서 나온 철모인데 똑같잖아요. 근데 토론회 할 때 제가 이거 갖다가 자기네는 이걸 투구라고 말하는데 투구라고 말 안 했다라고 해가지고 엄청 뭐라고 비판할 게 이걸 보면은 저 가야 세력이 일본 열도 가서 일왕가를 시작했구나라는 게 그거 유물들이 그냥 나오는데
남한 강단 사학자들은 그렇게 나오면 큰일 나는 거죠. 아니, 무슨 얘기야? 고대 야마토괴가 와서 여길 점령했지. 어디 가야계가 일본 열도 가서 왕가를 세웠어?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주를 보면 북한 학계는 저 남원이 가야 영역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근데 이주를 보면은 그냥 임나라고 썼죠. 임나가 경상도부터 충청도까지 다 지배해가지고 신라는 뭐예요? 금성이라고 쓴 경주 부근. 그 다음에 이 백제는 그나마 공주와 부여까지도 한때 임나가 지배했다고 써놓고 있어요. 저게 세칭이 이제 임나 가야설 주장하는 건데요. 임나가 충청도뿐만 아니라 전라도, 임나가 경상도뿐만 아니라 전라도, 충청도까지 지배했다라고 하는 논리를 제일 처음에 주장한 인물이 아유카이 후한우시인데, 이 아유카이 누구냐면 1895년에 한 손에는 립본도를 들고 한 손에는 석유통을 들고 경복궁 담을 타고 넘어가서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했던 낭인 야쿠자 깡패놈이에요. 이 깡패가 나중에 역사연구한답시고 일본 서기 조선 지명교라는 책을 쓰는데 이 책에서 임나 가야가 경상도뿐만 아니라 전라도 충청도까지 다 지배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아유카이 후한우신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평가한 거예요. 이게 아유카이 후한우신은 방대한 문헌고증을 통하여 임나의 지명 규정 범위를 경남, 경북 및 충남, 전남까지 확장시켜서 임나는 경주지방 부근과 부여, 공주 일대를 제외한 한반도 남부 전역을 가리키게 되었다. 그것이 일본 서기에 외의 한반도 내 지배 영역이었다고 상정된 임나의 범위를 넓혀잡기 위해 그가 문헌비교 및 언어학적 투자는 거듭함으로써 얻어진 연구 결과였다고 여겨진다. 이게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만든 한국사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100%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유카이 후한우신 누가 알겠어? 우리가 그냥 쓰면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에마츠 야스카즈. 이 일본도 일제가 패전하고 난 다음에 일본 학계에서도 약간 반성의 기운이 있었어요. 우리 역사학이 식민지 침략적으로 이용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반성의 기운이 있을 때 이 수에마츠 야스카즈는 일본으로 경성제대 교수로 있다가 조선사 편수의 간사로 있다가 일본으로 쫓겨가서 학습원 대학, 일본의 왕족들하고 귀족들 가르치는 학습원 대학의 교수가 돼가지고 반성은 무슨 반성이야. 우리는 다시 한국 점령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 1949년에 임나흥망사라는 책을 쓰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가 그 후 수에마츠 야스카즈는 기존의 지명고증을 비롯한 문헌고증 성과에 의존하면서 한국, 중국, 일본 등의 관계사료를 시대순에 따라 종합함으로써 고대 한일 간 대외관계사의 틀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최초로 학문적 체계를 갖춘 이른바 남한 경영론을 완성시켰으니 구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주 대단한 칭송인 거죠. 이 아유카이 후한우신에 대해서 이 김현구 고려대 명예교수는 뭐라고 썼냐면 한국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나일본부라는 용어보다는 한반도 남부지배라는 본질을 담고 있는 일본학계의 이른바 남선경영론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남선경영론은 남조선 경영론의 줄임말로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는 용어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남조선 경영론을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바꾼다면 한반도 남부 경영론 정도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따위로 주장했는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검찰이 이 김영구 편을 들어서 저를 기소한 거잖아요. 1심 판사가 또 자랑스러운 이 김영구 편을 들어서 유죄 선고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2심에서 뒤집고 대법원에서 겨우 이제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이 한국 정상국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호남도 임나였다라고 주장한 여러 인물들, 그 중에 아까 이만희휴류, 금혈용은 김훈은 지금의 남원 땅에 있었던 것이 명백하다라고 해서 일본석에 나오는 김훈국을 남원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따라서 몇 년 전에 경희대학교에서 이 이만희휴류 논문을 버젓이 번역해가지고 또 실어놨어요. 근데 뭐냐면, 김훈국이 뭐냐면, 513년에 백제 무령왕이 오경박사 단양이를 바쳤다. 백제 임금이 따로 황제께 주문을 올려서 반파국이 신의 나라 김은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엎드려 원하옵기는 하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일천왕의 하늘의 은혜로 판단하셔서 본래대로 속하게 해주소서라고 주청했는데, 일본서기에 보면은 남아도에서 백제도 모이고 알라 너도 모이고 그다음에 다 모여 해가지고 야 김훈과 대사는 백제에게 줘 했다는 거예요. 그 땅이 김훈은 전북 남원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전북 남원 분들이 남원 가보니까 뭐 김훈문화 선양에 뭐 별게 다 있었어요. 그래서 식민사학자들이 100% 똘똘 뭉쳐가지고 아 김훈 이거 좋은 겁니다. 그 일반 국민들이 일본서기 내용이 뭔지 모르잖아요. 이거 좋은 겁니다 해가지고 좋은 건지 알고 또 문재인 정권에서 국고로 갔다 1조 2천억 갔다가 그냥 막 때려 쓰니까 그 돈 먹으려고 혈안돼가지고 하다가 제가 남원신문사 초청으로 한번 가서 강연해서 김훈국이 뭐냐면요 하고 고대 야마도의 식민지라는 거예요. 이 남원이 고대부터 야마도의 식민지였다는 겁니다. 했더니 남원에 만인의총이 있잖아요. 정유대란 때 일본군하고 싸우다 10,000명이 죽었다는 곳인데, 그러니까 전북 남원 분들이 이제 흥분해가지고 일제히 봉기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그 문화재청에서 전북 남원을 야마도의 식민지인 김훈국, 그 다음에 경남 합천을 야마도의 식민지인 다라국이라고 딱 찍어가지고 유네스코에 국제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현재 지금 그난 이제 소강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임나사연이라는 게 있어요. 임나사연이 뭐냐면 겨울 12월 백제에서 사신을 보내서 야마도에 사신 보내서 세금을 바치고 따로 임금에게 표를 올려가지고 임나국에 상다리, 하다리, 사타, 모루 사연을 청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의 기존 뭐냐면 백제 땅은 다 야마도에가 마음대로 야마도의 식민지예요. 근데 그 중에서 백제에서 야마도에다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 표는 뭐냐면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거예요. 그걸 올려가지고 상다리, 하다리, 사타, 모루의 4개 현을 청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일본서기에 보면 이 4개는 백제에게 하사하십시오라고 해가지고 백제에게 하사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야마도에는 황제국이고 백제는 그 신하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4개를 갖다가 채칭 임나사연이라고 하는데, 이 임나사연에 대해서 대한민국 이 국립나주박물관에서 나랏돈 써가지고 일본 식민사학자들 부르고 한국의 강단사학자들 불러가지고 학술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한겨레 신문에 노영석이가 제목을 갖다 보도했습니다. 가야 영역하고 임나일본부하고 한일학자들의 고대사 배틀이 뭡니까? 전투죠? 한일학자들이 고대사 가지고 엄청 싸운 것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이 기사에 노영석이 쓴 한겨레 신문 기사에 이동희 인제대 교수는 공격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아직 일본 학자하고 엄청 싸우는 것 같죠? 영호남에 걸친 가야의 서쪽 경계를 논할 때, 요 문장부터가 영호남에 걸친 가야의 서쪽 경계를 논할 때 임나사연 위치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국내 학계는, 그러니까 남한 학계는 전라도 동쪽 섬진강 기슭의 춘천, 광양, 여수 일대를 실제의 임나사연이자 가야의 서쪽 끝 임나사연으로 봅니다. 그런데 일본 쪽 연구자들은 임나사연을
여전히 구체적 근거도 없이 전라도 서쪽 영산강 일대에 있었다고 봅니다. 식민사학자 시에마스 야스카즈가 이런 서를 낸 이래 100년 이상 고집하고 있어요. 이야기는 뭡니까? 남한 학자들은 임나사연이 어디라는 거예요? 전라도 섬진강 유역이라는 거고, 일본 학자는 어디라는 거예요? 전라도 영산강 유역이라는 거죠? 이게 뭐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요걸 갖다가 공격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식민사학자 시에마스 야스카즈 하면서 일반 국민들이, 이 독자들이 볼 때는 마치 싸우는 것 같잖아요. 아주 악질적인 기사예요. 그러고 나서는 좌장으로 토론을 지켜본 이영식 인재대 교수가 총평을 말했다. 아까 그 이영식 이 사람이 일본 서기 갖고 뭐라 그랬어요? 일단은 일본 서기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총평이 뭐냐면 임나 명칭을 갖고 한일 학자들이 왈가왈부하게 된 것만도 큰 진전입니다. 과거엔 일본 서기 자체를 거짓말 사사라고 해서 인용하는 것조차 꺼렸는데 이제 가야 지역 고고 발굴 조사가 진행되면서 일본 쪽 임나 자료들도 비판적으로 활용하고 공유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자리는 한일학계의 관심이 새롭게 모아지면 가야 해도 알찬 내실을 갖출 수 있음을 나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닌가 합니다. 이걸 제가 그대로 번역을 해드리면 뭐냐면, 임나 명칭을 갖고 한일학자들이 왈가왈부하게 된 것만 해도 큰 진전입니다. 과거엔 일본 서기 자체를 거짓말 사사라고 해서 인용하는 것조차 꺼렸죠. 그런데 오늘 자리는 한일학계 관심이 새롭게 모아지면 가야 해도 알찬 내시로 갖출 수 있음을 나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닌가 합니다. 라는 욕에서 가야가 야마도의 식민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면 100% 맞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노영석이란 기자가 이 내용을 모르고 썼겠어요? 알고 썼겠어요? 북한학자 김석형은 앞에서 본 것처럼 일본 학자들은 미마나 임나사연은 모두 전라남도 일대에서 찾고 있으며 이 사계연이 전라남도의 거의 전역에 걸쳤다고 한다. 전라남도 일대의 고지명 가운데서 음이 이 사계연 이름과 좀 비슷하다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비정하는 것이다. 결론은 뭐냐면 이 어처구니 없는 고중에 매달리지 말고 그 비슷한 이름을 기비임나의 서부, 기비서쪽, 백제와 접경지대에서나 찾을 것이다. 한반도에서 찾지 말고 일본 열도에서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북한학자 조이승은 또 뭐냐면 뭐 합천 다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일본에는 다라라는 지명이 수십 군데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거는 수십 군데 있는 건 하나도 안 보고 전남 합천 쌍책면에 다라리라는 리 하나 있는 거 가지고 야마도의 식민지였다고 갖다 씌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존 카터코벨 박사라고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로 한 분인데 이분이 일본 미술사 갖고 박사학위 받고 일본 열도 와보니까 일본의 고대 미술이라는 게 전부 다 가야거라는 게 백제 거 가야거. 그래서 이분이 이런 글을 써요. 어째서 일본은 그들이 한국 문화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그토록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그러한 사실이 놀랍기 그지없다. 나는 때때로 독자들로부터 두 나라 사이의 문화적 관계가 항상 그렇게 한국에서 일본으로 일방적 흐름만 계속되었던 것인가 하는 질문을 받는다. 그렇다. 그 흐름은 사실상 99%까지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일방적 흐름으로 지속되었다. 제3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한국에 건너왔죠. 건너올 때는 한국 학교에서 환영받을 줄 알았죠. 와보니까 천대도 그런 천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근데 A급 학자는 자기 학문적 신념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글을 써죠. 무엇 때문에 한국의 학계는 그렇게 소극적인가? 지금의 나이 든 학자들은 과거 일본 사람 밑에서 공부했기에 그들에 대한 무슨 의리나 의무 같은 게 있어 그러는 것인가? 아직 30이 안 된 젊은 학도들은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을 테니까 이들은 박차고 일어나 진실을 밝혀서 캐캐묵은 주장들을 일수해버렸으면 한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드디어 젊은 학도들이 나타났어요. 2016년 이 역사비평, 한국역사연구회에는 역사비평에 이 한국 고대사와 사이비 역사 비판 이 두 번에 걸쳐서 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으니까 이참에 완전 끝내자라고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했는데, 그랬더니 역사비평에 세층 젊은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민족사학 비판하니까 조선일보에서 국사학계 무서운 아이들 딱 하고 그 다음에 한겨레 경향에서 엄청 대서특필했죠. 근데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나오는 기경량 또는 안정준, 신가영 이 사람들 젊은 역사학자라고 한 사람들 주장은 뭐냐면 총독부 역사가 만세 이거 떠든 거예요. 그랬더니 국사학계 무서운 아이들, 무서운 아이 뭡니까? 기존서를 뒤집어야 무서운 거죠. 무서운 아이가 두 종류가 있어요. 폐륜아들.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촉법선언이라 그러면 이 편의점 쳐들어가 가지고 풀업해 가지고 완전히 이제 뭐 실명 위기에 빠뜨리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생일 지나 가지고 촉법선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폐륜아들 하나가 무서운 아이고, 그다음 무서운 아이 누구예요? 실제 역사 속에서 무서운 사람들은 기존의 잘못된 학설에 도전하고 나오는 겁니다. 천동설이 판칠 때 지동설을 주장한 그런 학설들이 무서운 아이지, 총독부 역사관 만세, 해방된 지 80년 다 된 나라에서 총독부 역사관 만세하는 게 무서운 아이예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사회 언론들이에요. 이 무서운 아이들이 나오니까 보수 진보할 거 없이 보수인 조선일보가 국사학계 무서운 아이들 하니까 한겨레 경향신문이 막 해가지고 아주 대서특필해졌죠.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뭐 이야기하면 동아일보 회담보 이렇게 냈어요. 근데 동아일보나 중앙일보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식민사학이 색채가. 그러니까 이 무서운 아이들에 대한 기사를 냈더니 아마 항의 전화 많이 받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학술 전문 기자가 전화 와가지고 반론하시겠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일회성을 하지 말고 이쪽도 이제 사람 많으니까 저 무서운 아이들하고 우리하고 지상논쟁을 여러 번 하자. 그러니까 언론은 심판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양쪽 얘기를 하자라고 했더니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그래서 그 기자가 좋은 생각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기자가 최근에 그랬지 아마 잘 안 나올 겁니다.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조금 이따 전화 와가지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다른 신문에 나와가지고 막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가 이 식민사학 하는 사람들이 이걸 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이 규경량은 여기서 주장한 게 뭐냐면 동북아 역사지도 있잖아요. 독도 끝까지 안 그려온 거. 이 지도 폐기된 게 이 사람들은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가 좌초 위기에 처했다. 만약 이 지도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한국은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한국 역사학계의 학문적 수준에 대한 평판도 큰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한국 역사학계 평판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독도 일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따위 주장하고 나자마자 이 규경량은 카톨릭대 교수가 됐어요. 이 안정준은 이 주장하자마자 서울시립대 교수가 됐습니다. 엄청난 카르텔이죠? 그러니까 이 무서운 아이들이 결국 뭐가 무서워요? 이거는 어떤 관점에서 무서워요? 나라도 역사도 안중에 없는 거죠? 일신의 안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거를 깨지 않으면 또 이 무서운 아이, 또 김석형의 분국설은 북한에서는 아직도 정설이며 한국에서도 모자란 복제품 수준의 주장이 있다금 제기된다. 그의 학설이 성립하는 결정적 근거였던 일본 열돈의 조선식 산성이 6, 7세기대 유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일본에 우리 선조들이 가서 쌓은 산성은 6, 7세기 때가 아니라 3, 4세기에도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이들은 전부 다 일본 구구파 주장을 그대로 따라서 하면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 북한의 김석형은 야요이 시대부터 조선육산성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문 조금만 들여다보면 일제식민사학은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시간 다 됐으니까 정리를 하면은 그동안 이 식민사학자들이 그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할 복원하자라고 주장해서 국정과제 100대 국정과제로 포함됐어요. 그래서 1조 2천억 원이라는 무지막지한 코로나 전국에서 무지막지한 돈이 지금 투입이 됐고 투입이 되고 있어요. 아직도. 나중에 한 번 더 기회 있으면 지금 우리나라 8대 역사 문화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완전 나라의 법으로 전국토로 식민지로 만들어 놓은 법이 지금 시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마한은 삼국사기에 보면은 서기 9년에 백제게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8대 역사문화 권역법에 따르면은 여기에 마한이 서기 4세기 때까지 있다는 거예요. 서기 4세기가 왜 나오냐? 우리가 사료하고 안 맞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건 전부 다 뭐냐면 일본 서기예요. 일본 서기에 4세기에 백제 군초고왕이 야마도우에의 힘을 빌려가지고 야마도우에서 전남 지역을 야마도우가 하사에 주기 전까지는 마한이 지배했다. 뭐 이 주장인데요. 여기에 돈 엄청 쏟아붓고 그 다음에 가야 문화권에 뭐라고 했냐면 가야가 이 경상도뿐만 아니라 전라도 다 지배했다 그러고 세칭, 강원도는 예맥 문화권. 예맥은 중국 사료 보면 흉노나 동호하고 다 관련이 있는 만주 서쪽에서 차지해야 되는데 그거 강원도라는 거예요. 이거 하는데 지금 국고 엄청 쏟아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어떤 애국적인 고위 공무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게 뭐 예산하는데 소장님 이 마한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한다고 국고 편성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거 나라 망하는 거예요. 지역에서 올라왔다는 겁니다. 나라 망하는 겁니다. 그거 편성했다가는. 그랬더니 그래서 이 애국적인 공무원이 좀 이제 노로했더니 그 다음에 와가지고 이거 국법으로 벌써 통과된 거예요. 나라 역사 완전 망했어요. 아까 제가 가야본 성전 있죠? 야마도의 가야 임나일본부설로 다 뒤덮은 국립중앙박물관의 가야본 성전. 이게 원래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고 부산 국립박물관에서 전시하고 그 다음에 일본 열도 가기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가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문제제기하고 위력위 역사TV에서 문제제기하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도 가가지고 항의를 많이 했어요. 이게 지금 뭐하는 짓거리냐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본 전시는 포기했는데 엊그제 보니까 또 슬그머니 올 10월부터 일본 전시한다고 또 나왔어요. 틈만 있으면은 역사 팔아먹고 나라 팔아먹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득실거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고 조직이 있다라고 봐요. 그 조직의 총책은 일본 열도에 있는 겁니다. 그 받고 움직이는 하수 세력이 여기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이제 우리가 이 문제 여러분들 확실히 바로 잡아가지고 확실히 바로 잡아서 이런 그 8대 역사문화 번역법 폐지운동도 하고 이 일본 다시 이제 임나일본부설로 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겠다고 또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다 못 가게 하는 운동들을 그야말로
범국민적 차원에서 전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